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정치 맛집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김용남 의원님께 좀 여쭤볼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인사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검사장 인사를 이번에 다 한 거는 아니고 예.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고 몇 명이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심우정 총장의 사의 표명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미리 사표를 낸 사람들을 채우고 기존에 나갔던 서울중앙검사장을 비롯한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는 예. 최소한의 인사를 한 것인데 글쎄요, 뭐 파격적인 인사라고 하면 임은정 검사가 예. 서울 동부검사장 간 거 정도를 예. 빼고는 무난한 인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은정 검사는 빠른 겁니까? 빠른 거보다도 일단 예. 요 직전 보직이 예. 그 중경단이라고 예. 해서 이른바 고검 검사급인데 일선지검의 부장 정말 부원들이 네. 있는 네. 부원들이 있는 부장 직책을 못 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 게 중경단이거든요. 예. 경험 그러니까 이른바 네. 속된 말로 물 먹은 분들이 가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있다가 서울 동부검사장으로 갔으니까 완전히 영전한 건데 그러니까 마치 비약적 영전인가요? 그렇죠. 마치 그때 대전 고검 검사를 하던 윤석열 예. 검사가 서울 중앙검사장 간 격이죠. 아, 그래요. 그 비슷해요. 더군다나 임은정 검사는 검사 적격 심사도 2번이나 예. 갔다 왔잖아요. 예. 아유, 완전히 영전이죠. 아, 그래요. 예.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조국 혁신당 쪽에서 좀 우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분은 좀 아십니까? 저 잘 몰라요. 솔직히 아, 저도 그래요? 예. 예, 검찰을 떠난 지가 이제 꽤 오래돼서 예. 요번에 나간 검사장 정도까지는 아는데 거기가 마지막이군요. 예. 예. 그렇군요. 그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욱 민정수석은 제가 잘 알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서울 서부지검에서 부장할 때 예. 차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검찰은 왜 부장 위에 차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직속 상관으로 예. 그때 1년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예. 검사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검사 2명을 뽑으라 그러면 예. 2명 중에 1명이 봉욱 민정수석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굽니까? 그거는 제가 끝까지 얘기 안 하려고요. 아, 예. 본인 아니에요, 본인? 아니 나 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지금 현직에 있는 분입니까? 예? 현직에? 끝까지 얘기 안 해야죠. 왜냐하면 아니 사실은 예. 그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봉욱 민정수석이 최고다 그러면 예.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들이 다 삐질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냥 일종의 꼼수로 한 자리 비워놓으신 거군요, 그냥. 예, 한 자리는 영원히 공석입니다. 네. 근데 예. 실력이면 실력, 인품이면 인품, 뭐 어느 한 건데 그 빠지는 그래요? 면이 없어요. 이거 하나 여쭤보고 다른 분들 너무 길게 기다리시죠 지금? 아, 재밌습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재밌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묻어갑니다. 예. 임은정 검사는 말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이 국민들은 저 직급 체계 같은 걸 정확히 모르고 뭐 검찰총장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추천할 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기소청장 얘기도 하고요. 예. 아니 뭐 다음 인사나 네. 다다음 인사쯤은 몰라도 예. 이번 인사에 검찰총장은 무리죠.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검찰법이 바뀔 거 아닙니까? 예. 곧 추석 이내로 바뀐다 그랬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기소청장, 뭐 또 가능합니까? 공소청이나 예, 뭐. 공소청장. 예. 아니 그거야 인사권자가 인사하면야 뭐 불가능할 네. 거는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총장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네. 안 나는데 법적 용역 10년인가 15년 예.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다 충족을 인사권자가. 하죠. 예.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다만
어떤 큰 조직의 수장이 되기까지는 그 전에 관리자로서 예. 적어도 뭐 검사장이라든지 예. 고등검사장으로 그 조직 운영을 했던 사람 중에 뽑아서 쓰는 게 예. 통상의 예잖아요. 통례로는 약간 안 맞지만 예. 그건 뭐 어차피 인사권자의 의지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검찰총장은 지금 공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의를 표명했는데 예. 바로 내일 그만둔다는 거죠? 예. 내일 뭐 퇴임식을 비공개로 한다고 예. 하니까 내일부터는 공석이겠네요. 그러면 검찰 개혁하기 전에 다시 비워둡니까? 여기서도 뽑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검찰총장을 예. 담은 몇 달이라도 공석으로 그렇진 비워놓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 누군가 새 인물을 또 뽑아서 몇 달짜리라도 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예. 게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면 어쨌든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법률상 예. 보장되어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예. 정말 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추석 이전이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으니까요. 당대표 후보들도 그렇고. 시간표를 딱 던져버렸으니까. 예. 그러면 몇 달 안 남은 거 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 예.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래도 비워놓기는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차피 근데 임명하면 2달짜리 3달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2-3달짜리. 예. 뭐 근데 인사를 하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기소청장 내지는 공소청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을 아예 안 치는 뭐 그럴 그것도 수 방법이라 이 있죠. 말씀이시죠. 충분히. 예. 예.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청취자 뭐 그 기간 아닌가요? 아직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때가 돼야지 우리 앵커님께서 좀 부드러워지시는데. 그때가 되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재명 정부 1개월. 3주, 4주, 3주인가요? 1개월이라고 하시죠. 거의 예.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석 그 총리 후보 지명 예. 요거 빼놓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렇게 아직 평가할 만한 기간은 예. 안 됐다고 예. 생각하고요. 인사 관련해서는 뭐 저 정도면 무난하게 잘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좋은 소위 말한 그 교과서가 있었기 예.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도 좀 네. 받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건 좀 실망스럽죠. 부동산 예. 지금 그 나왔잖아요. 정책이 6억 캡 씌우는 예. 거. 그럼 되게 섣불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떤 부분이 섣불렀습니까? 일단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 마포라든지 성동 같은 경우에도 서울만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거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부동산 가격 상승 내지는 거래를 중단시키는 효과는 있는데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던 사람들 그 전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은평이라든지 그 주위에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구입 매입 가능했었는데 그분들조차들도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게다가 캡까지 씌웠으니까 서울 진입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서울이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불장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불장은 가만히 냅두는 게 상책인데 냅두면 올라가죠. 아니 불장. 예를 들어서 불장을 그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서 올라가는 거는 감수하더라도 다른 데에서는 김 빠지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정책을 과도하게 했을 때는 과거에 보면 이게 풍선 효과가 분명히 생겼거든요. 그래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단기간 대책이 난 것에 대해서는 좀 섣불렀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예. 김종대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저는 뭐 인사 분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많이 예상에 빗나가는 어떤 그 장관 인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근데 개혁이 시급하다고 얘기되던 법무, 국방, 또 행안부 이런 데 보면은 의외의 인물들이 됐고.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왠지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됐다. 말하자면 좀 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배제됐구나. 그런데 개혁에 대한 어떤 결단력, 돌파력을 하려면 사람 좋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원만한 어떤 그 관리 기조 속에서 조용한 개혁을 추구하려고 하나 예. 이런 좀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여전히 중용된다는 예. 것도 좀 그렇습니다. 뭐 법무민정수석이 아까 김영남 의원님 얘기하셨지만은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사를 중용한다는 예. 이 논리는 상당히 실험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같은 논리대로라면은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 된 거하고는 좀 네.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 국방부 장관도 군 출신이 가야 예.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팽팽했었어요. 예. 근데 결국 민간인한테 갖고 이런데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조가 네.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이런 어떤 그 개혁에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검찰주의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또 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을까. 예. 그런 이 우려가 고민이 있죠. 예. 실제로 조국혁신당 같은 데서는 강하게 나오고 네.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우려 사항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예. 조금 많이 모니터링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김문남 의원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된다. 근데 예. 그 조국 혁신당 쪽에서 네. 걱정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검찰 개혁이 성공했느냐?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잘 해냈느냐? 예. 그거는 저는 좀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예.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스를 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이 그 어떤 검찰 개혁 내지는 직접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네.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예. 모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장기화예요. 예. 사건이 끝이 안 나요. 예. 끝을 안 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하고 검찰하고 서로 사건을 핑퐁을 치거든요. 네. 네가 더해라, 뭐 네가 끝내라 하고 네. 핑퐁을 치면서 그 피해는 지금 온전히 그 형사 사건의 뭐 피의자가 됐던 피해자가 네. 됐던 뭐 억울하게 그 피해를 입는 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 이거는 형사사법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를 잘 알아야 예. 부작용 없이 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무력화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과정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장기화는 사실 너무 심각해요. 예. 그런데 걱정하는 쪽 입장은 뭔지 아시죠? 검찰 네네. 출신이 가면 또 이 검찰 특유의 그 어떤 동질성 때문에 검찰 이익을 옹호하고 암암리에 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 그런 상황 아니에요? 분위기 자체가 예. 안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미 심이 다 빠졌어요. 예. 저항을 못할 것이다. 일선에 있는 검사들도 그리고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아, 확실히. 그래요? 예. 예. 이제는 그냥 저항 못합니까? 예,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예. 도생. 그러니까 뭐 중수청을 가야 되나 공소청을 가야 되나 예. 이 정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어디가 인기가 더 많습니까? 보시면. 근데 예. 그 수사를 하는 중수청을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예. 대부분 공소청에 그냥 남아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직급이요? 아니요. 그럼요. 그것보다도 중수청을 가면 예. 수사관이잖아요. 네. 거기는 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검사 자리는 도저히 못 놓겠다. 그 타이틀은 내가 포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소청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뭐 이런 예. 것들을 그런 어떤 내면의 심리를 잘 읽으면 예. 검찰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예. 것 같아요. 어디에 떡고물이 있느냐, 예. 어디에 이런 게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배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외로 쉬워질 수 있겠네요. 예. 의외로 쉬워지겠습니까? 의외로 쉬워질 수 있겠어요. 예. 제가 보면 저항이 거의 안 느껴질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럴 것 예. 같아요. 예. 입법에 대한 저항은 뭐 불가능할 것이고. 네. 그죠? 인사는 어디서 이제 각자 도생 과정에서 네. 뭐 요새 뭐랄까요? 자기 어떤 역사를 지우는 분도 많다 그러고. 예.
본인이 지운다고 지워지나요? 그게? 예. 그 어떤 선전전을 통해서 역사를 본인의 어떤 개인사를 바꾸려는 분도 계시다 그러고. 그건 세탁인데. 아니, 그런 분들이야 언제든지 있었죠. 그 네. 한덕수 총리도 자기 서울 호남이요? 사람이라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그 DJ 정부 들었으니까 예. 확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야 늘 있죠. 늘. 예. 김종대 의원님도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낙관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 뭐 김영남 의원님 예. 말씀 들어보니까 예. 마음을 놔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래요? 지금 특검 정국이기 때문에 예. 많은 힘과 에너지가 사실은 특검에서 나온다고 저는 예.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특검의 어떤 그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예. 검찰 개혁의 명분에 가속이 붙고 예. 뭐 힘이 더 실리겠죠. 오히려 그런데 국방 개혁 같은 건 예. 너무 조용해요. 이번에 이제 계엄군은 사실은 군을 주축으로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선거 때 국방 개혁도 별로 나온 게 없고 예. 이번에 안규백 의원이 또 이분이 사람이 좀 물러터지신 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예. 불안감이 있으시군요. 예, 검찰 쪽에서는 뭐 벌써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네. 정성호 내정자가 이제 검찰청이란 명칭 자체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군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수뇌부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뭐 네. 저기 수사를 받더라도 예. 앞으로 이제 문민 시대에 어떤 품격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일 예민한 게 제가 보기엔 방첩사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때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근데 별반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요. 예. 예. 국방 개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이 빨리 나와야 된다.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바라보는데 역시 안규백 그 내정자께서 예. 제가 뭐 사람이 물러 터지다 그랬습니다만 또 신중한 성격이고 예. 굉장히 그 우산을 넓게 펴시는 분이에요. 예. 이렇게 많은 걸 품고 가는 또 예. 아주 그 군의 또 어떤 상처를 회복하려는 마음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어떤 마음인지가 이게 청문회가 돼봐야 알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예. 예. 어중간하신데요, 비평이. 아니 그래 글쎄 별 말씀이 없으시니까 예. 그래서 뭔가 좀 아침 출근할 때 얘기도 좀 하시고 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애매모호한 게 더 사실은 군으로서 힘들 수도 있죠. 예. 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가 어디서부터 어떤지를 참 난감하네. 어디서부터 예, 시작해야 어디서부터 어떤지를 뭐 여쭤보기가 참 난감한데요. 예. 글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예. 예. 뭐 일단 구성원이 똑같으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개혁 혁신 이 얘기는 자꾸 나오긴 하는데 예. 저 사람들이 개혁 혁신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많죠. 예. 예. 의지도 없어 보이고. 예. 사실 의지가 있었으면은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요구했던 5대 개혁안에 약간의 수정은 하더라도 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가로막았기 때문에 예.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근데 지난 여기 예. 바로 직전에 김용남 의원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도 그때 드린 말씀이긴 한데 예. 현역 위주로 보면 예. 깜깜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앞이 안 보이는군요. 그렇죠. 네. 앞이 안 보이고 이분들 또 3년을 더 하셔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가 저는 뭐 굉장히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 저변에 있는 젊은 층의 그 보수 개혁과 혁신을 네.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 인물들은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굳이 뭐 이름을 거론하자면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예.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몇몇이 그런 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 얘기 잠깐 더 해볼까요? 지금 아까 앞이 안 보신 막장이라고요. 아니 뭐 저는 막장이 그러지 예. 않았고 제가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은 막장. 터널 터널을 지나면 또 뭐 빛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들어온다 막장일 수도 그랬는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터널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끝이 막혀 있는 막장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쉬는 시간에 했었죠. 그럼 더 뚫어야죠. 좋습니다. 잘 그 기백은 뚫리나? 좋습니다. 근데 뭐 나가야 뚫을 거 아닙니까? 제자리에 자꾸 뱅뱅 도는데. 예.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성원이 바뀔 수 있는지 저희는 앞으로 이제 3년 후 아니면 최소한 내년 예. 지방선거 이후에
뭐 세력이 됐던 세대가 됐던 어마어마한 당내 충돌이 있을 거라고는 비춰져요. 예. 거기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개혁 세력이 이기면은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인적 구성원이 바뀔 수 예. 있는 아주 크게 큰 틀에서 그게 가능해진다면은 이제 개혁이 되는 거죠. 예. 최소한 바뀌는 거죠. 뭐 새로운 어젠다를 이제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2,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섣불리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예. 말씀드린 거는 그거를 원하는 그 저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젊은 세력들이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영남, 경남, 뭐 이 영남 전체적으로 우리 지지 기반 세력 여기에 계신 당원들뿐만 아니고 유권자들이 뭐 너희들 해체라는 말을 아주 심각하게 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해체라는 말보다는 뭡니까? 바뀌어라. 제발 이제 너희들 바뀌면은 그 안에는 제대로 된 인물과 계획을 가지고 나면 우리가 밀어주겠다라는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구하는 변화가 꽤 세요. 이거 박근혜 탄핵 이후보다도 세요. 그 저변에서는 되게 세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셉니다. 저한테도 뭐 연락도 많이 하고 통화를 하면은 지금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도 많이 떠났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다시 돌아올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희망을 거는 거죠. 당원들이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출하고 할 때 보면 안 바뀐 것 같아서요.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당내예요? 그거는 당원 그거는 말 그대로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예, 당원들은 그래도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에. 아니 당원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투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해요. 저희가 지금 거의 포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뭐 숫자 누르고 끝나요. 요즘에는. 전 진정한 변화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당대회는 누구 나옵니까? 지금 뭐 누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누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핫해지겠다는 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오면 핫해집니까? 뭐 김문수 전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이제 그게 핫해지는 거겠죠. 근데 그 둘 다 지금 안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고 하니. 둘 다 안 나올 가능성 높아졌습니까? 네, 높아졌다고 하니.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표하려고 저러는 겁니까? 저 행위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죠. 설마요. 그럼 뭡니까요? 또 나오나요? 뭐 왜 저런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당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저 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그 인구에 회자되는 전당대 출마 예상자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뭐 요 정도 아닌가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저 행위를 좀 해석해 주시죠, 김 의원님이. 아니 전당대 출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나라와 국가와 아니 왜냐하면 그 이른바 그 빅2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문수 전 후보는 얼마 전에 치렀던 대선 때문에 이게 탄력이 있거든요. 적어도 당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본격적인 22일 동안은 김문수를 외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력으로 전당대회에 만약에 출마를 하면 쉽게 당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국힘 쪽에서 꽤 드물게 그래도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정치인이에요. 아직 뭐 국회 입성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붙으면 두 사람의 대결이 될 텐데 만약에 둘 다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이른바 그 다음 단계 세컨 티어 급에서 이제 당 대표가 결정이 되겠죠. 그 세컨 티어급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윤상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 요 정도거든요. 만약에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출마 안 한다고 하면 셋이 겨룰 때 결국에는 나경원, 안철수 의원의 대결이 될 텐데 윤상현 의원은 조금 셋 중에는 뭐 3등으로 보여서 그럼 어쨌든 확률은 한 절반쯤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해볼 만하죠. 그 해볼 만한 것 때문에 지금의 행위가 연결되는 건 맞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빼먹고 얘기를 안 드린 게 있는데
또 지금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느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 김문수 후보랑 그다음에 저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예. 될 수는 있어요. 예. 워낙 정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지도 체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과거에 또 너무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봉숭아당 소위 말하는 그 예. 버전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오늘 버전으로 보면 예. 집단 지도 체제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그래요? 꽤 센 것 같아요. 아, 집단 지도 체제로. 네.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당 대표하고 예. 저 최고위원하고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 2, 3, 4, 5등으로 해서 예, 그 순서대로 가는 거죠. 지금 저도 갑자기 글로 가겠다 싶네요. 들으니까. 그게 예. 그 전에 이제 19대 때 예. 이른바 그런 식으로 당 대표를 뽑았죠. 예. 쭉 나가서 다 출마를 해서 1등이 당 대표, 쭈루룩. 2등부터 이제 최고위원 예. 했는데 그때 김무성 당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예. 그 제가 딱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건 이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갈 것 같다고요. 그때 하도 뭐 매번 이렇게 그 회의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예.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민주당처럼 분리 선출하자. 예. 그래갖고 이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위원들이 네. 당 지도부라고 부르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급이 좀 낮아 너무. 네. 그래서 당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최고 회의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급이 낮아요. 막 예. 초선 의원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당 대표의 권한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권력을 나눠 먹는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직전에는 저는 최고를 이렇게 집단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방금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무 이 저 체급이 네. 차이가 많이 예. 나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해서 몸집을 키우고 좀 무게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정치다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웃긴 건 그거죠. 그때 다 반대했던 사람이 지금은 다 글로 가겠다는 게 이제 웃긴 거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은 뭐 이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두 분이 워낙 예. 그쪽 사정은 잘 아시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를 예. 마치 패전 처리용으로 써먹고 버린 것은 예. 이후에 저는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어떤 걸림돌이 될까요? 예를 들자면 그 7회 말인데 10점 차로 지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패전 처리용 투수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투입한 거예요. 네. 근데 의외로 잘 던지더라고. 잘 던졌습니까? 그 공은 잘 던졌어요. 네. 근데 문제는 패전 처리예요. 예. 아무도 이후 투수한테 기대를 안 걸고 네. 그냥 그렇게 써먹고 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송원석 비대위인데 여전히 도로 친윤이거든요. 네.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ARS 투표로 뽑았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조로 보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에 과연 변화의 동력이 생기겠냐. 예. 그리고 지금 거명하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패전 처리 이미지가 강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당의 어떤 지도 체제를 설계해서 지방 선거로 나갈 거냐. 네. 이런 점에서 조금 저는 앞이 잘 보이지가 않고 또 국민의힘이 최근의 전략을 보면은 2020년에 그 실패한 전략들이 보여요. 네. 그때 정부가 방역에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이고 마스크 대란이 나고 총선 직전이고 할 때 굉장히 방역계 정책에 발목을 많이 잡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이 그런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네. 추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정상화가 시급한데 굉장히 그 초기에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2020년에 무슨 결과가 났습니까? 180석을 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가져간 겁니다. 예.
이런 어떤 거를 범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예. 그래서 변화의 에너지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했던 말. 예. 우리 당은 기득권 체제 때문에 망했다. 예. 예, 개혁 혁신 점수 노력은 빵점이다. 빵점이다. 네. 빵점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2020년으로 비유하실 수도 있고 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 오히려 2002년 선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2002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기득권과 신진 세력이 안에 있었고 예. 굉장히 충돌했었고 결국에는 이회창 전 총재를 뭐 이제 위시한 그 사람들이 이제 당권은 잡았지만 대선에서는 졌잖아요. 예. 근데 그때 있었던 뭐 기억하실 그 민본이라든지 그 젊은 소장파들의 모임이 원외에서도 많았고 그것이 당내에서도 좀 힘이 합쳐져서 결국 그것이 2007년 대선에 이제 효과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 개혁을 못했던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김용태 위원장은 뭐 안 한다고는 하지만 예. 이번에 당 대표에 나왔으면 아, 그래요?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네, 마음을 바꿔서 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요? 보기엔 네. 국민의힘은 2028년이 돼야 기회가 한 번 올 거예요. 네. 그때 총선을 총선 때 치르면서 이게 총선은 물갈이 한번 예. 되지 않으면 두 가지 조건이 근데 다 성립을 예. 해야 국힘이 살아날 수 네. 있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현 정부가 잘 못했을 네. 경우 그 반사적 이익은 야당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조건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어쨌든 지금 한 달을 겪어보니까 그 두 번째 조건은 왕창 물갈이 내지는 네. 거의 뭐 다 쳐내는 거예요. 예. 싹. 예. 그러면 살아날 수 있을 근데 공천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예. 지도부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도부가 지금처럼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쪽이 더 짙은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이 두 가지 조건 다 어려워 보여요. 네. 지금 같은. 그럼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아니 지방선거를 예를 들어 참패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위기감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전 지금만 보더라도 경남, 부산, 제가 충청 되게 여쭤보는 위험해 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위감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네, 그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위기감 없어요. 자,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위기감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때 되면 네. 위기감이 생기겠냐고요. 저는 제가. 수도권에 있는 예. 사람들 위기감이 아주 그러니까 제가 제 네. 질문은 네.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겪었는데도 위기감 못 느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진다고 위기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는 있는데 그대로. 아니죠. 자기 지역에서 참패를 하면 그거는 자기 투표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예, 지금은 대선에서 지긴 했으나 예. 영남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꽤 좋게 나왔잖아요. 예. 득표율도 높았고. 유권자가 내년 지방선거엔 변할 거라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부산 예. 같은 경우에는 부산. 은 정책을 보나 지금 예. 이재명 정부가 걸고 부산은 드라이브 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부산이 움직이면 경남이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그 수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뭐 저는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땐 위기감을 본인들이 느끼겠죠.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부울경 단체장 선거를 국힘이 다져. 예, 전패한다. 예. 그러면 PK 지역 국회의원들은 뜨거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 가서. 예. 예. 2018년대 저희가 싸그리 졌었잖아요, 예. 사실. 그 정도의 참패면 내년에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총선에서는 다 잘려야 이게 살아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그리고 그 TK는 그쪽 유권자분들은 내년에도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면은 그 지도부 거기 있는 분들은 위기감을 느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다 거꾸로 얘기하면. TK. 근데 네. 그 책임을 혼자 올고지 그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질 용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2018년도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완패하고 예. 2020년대 총선은 졌지만 그 바로 직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놓고 21년 재보궐, 22년 대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22년 지방선거를 이기게 되는데 예.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위기감은 글쎄요. 내년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앵간하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말 당이 해체될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뭐 여러 가지 아니에요? 네. 네. 그러기에는 지금 기득권한테 그냥 주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래요. 당이 해체될 가능성 없습니까? 저도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해체나 뭐 이런 것도
정치적 에너지가 네, 넘쳐야 가능한데 그런 인사 에너지가 상태에서는 해체할 네, 에너지도 없을 것이다. 없어요. 그런 에너지 자체가 안 보여요. 예. 그러면은 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저는 그 단어는 안 쓰려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뭐 서로들 짜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같이 앉아 있었는데 밖에 눈빛만 봐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은? 아니 근데 예. 아니 뭐 그 단어를 안 쓰면 제가 쓰니까. 예. 아니 그런데 뭐 그렇게 악담을 할 생각은 없고. 예. 예. 뭐 다 하셔놓고 예, 뭐 시간 다 돼서 더 할 말은 못. 아니 시간 있습니다. 예, 시간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예. 그런데 이거는 예. 어떤 보수의 가치와 정신 이런 것들이 좀 당 밖에서부터 예. 좀 이렇게 재건하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있어야죠. 지역구에서 그런 어떤 사고라면은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보수는 이제 괴멸 붕괴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의 가치 이런 어떤 새로운 혁신 운동 같은 것들을 이런 게 바깥에서 설계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아주 가장 어떤 핵심적인 지층인 대구 경북의 유권자 분들도요. 왜냐하면 뽑아놓으면 탄핵되고 뽑아놓으면 막 교도소 가고 이럴 때 지금쯤이면은 아 이거 한번 진짜 제대로 된 선수 한번 길러가지고 우리도 한번 유권자의 꿈은 집권 아닙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근데 이래가지고는 뭐 매번 탄핵당하고 뽑아만 놓으면 여기에 대한 근원적 회의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안 생기나요? 아니 그런 유권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그 사람을 키우는 거는 결국에는 유권자의 신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정치권에서 맞물려야 나서서 되는데. 예, 예.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 국힘 쪽에서. 정치권에선 신인들을 예. 신선한 신인들을 만들어야지 일단 유권자는 선택을 할 텐데 그렇죠.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 좀비라 어떻게 그건 제가 좀 많이 나간 거고 예. 일단은 어떤 그 혁신 포럼을 예. 빨리 좀 하나를 적당한 플랫폼을 구성해서 새로운 정치 선언을 하고 예. 거기에 정치인들이 결집해 나가는 뭔가 여기에 어떤 그 비전과 리더십 두 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문제고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보수가 건강한 보수가 성장해야지 그렇죠. 예,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근데 문제는 예. 뭐냐면 시간은 국힘은 원 내외 차별이 엄청나게 심해요. 네. 그래서 그런 혁신 포럼도 원외에서 만들면 거의 거들떠 보질 않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이재영, 김종대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